요즘 다들 이 환율 얘기 정말 많이 하죠. 1달러에 1,500원. 대체 이 숫자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지, 또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는지, 오늘 그 이야기 한번 속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. 보세요. 바로 이 숫자입니다. 원달러 환율이 1,500원을 넘어섰습니다. 이게 무려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니까 다들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죠. 솔직히 이 숫자 보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 드세요? 아마 많은 분들이 혹시 제2의 IMF 사태가 오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실 거예요. 그만큼 우리에게는 아픈 기억이 있으니까요. 근데 과연 지금 상황이 그때랑 똑같을까요? 자,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요. 지금 당장의 이 충격에서 잠시 한 발짝만 물러나서 좀 더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과연 이 1,500원이라는 숫자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건지 아니면 훨씬 더 거대한 흐름의 일부인지 말이죠. 그 진짜 의미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이 타임라인 한번 같이 보실까요?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 원화가 걸어온 길입니다. IMF 외환 위기 때, 또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중간중간 환율이 확 튀어 오른 적은 있었죠. 그런데 진짜 중요한 사실은, 어쩌면 진짜 무서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. 바로 지난 40년 동안 이 환율의 큰 방향이 단 한 번도 아래로 꺾인 적 없이 꾸준히, 정말 꾸준히 올라왔다는 겁니다. 이건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. 환율이 오른다는 건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가진 원화의 힘, 즉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. 예전엔 1달러짜리 사는데 1,000원이면 됐는데 이젠 1,500원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. 내 돈의 힘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거죠. 그러니까 결론은 명확하죠. 지난 40년 동안 원화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져 왔다는 겁니다.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1,500원이라는 숫자는요,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괴물이 아니라 사실은 40년 동안 조용히 우리 모두의 자산 가치를 갉아먹고 있던 거대한 흐름의 결과라는 거죠. 이걸 먼저 우리가 딱 인지하고 시작해야 합니다. 아니 근데 왜? 도대체 왜 우리 돈의 가치는 40년 동안 계속 떨어지게만 했을까요?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. 하나는 강한 달러, 그리고 어쩌면 더 근본적인 문제인 약한 원화입니다. 첫 번째 이유, 바로 슈퍼달러 현상입니다. 달러는 전 세계가 믿고 쓰는 돈, 기축통화잖아요. 여기에다가 지난 4년간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계속 높았어요.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똑같은 돈을 맡기는데 한쪽은 이자를 더 많이 준대요. 그럼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? 당연히 전 세계 돈이 미국으로 쏠리죠. 그러니까 달러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근데요, 이게 이야기의 전부가 아닙니다. 달러가 강해진 것만 탓하기에는 지금의 이 1,500원을 다 설명하기엔 뭔가 부족해요. 사실 더 큰 문제가 우리 내부에 있었거든요. 바로 우리 원화가 스스로 약해졌다는 겁니다.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. 지난 4년 동안 시중에 돈이 얼마나 더 풀렸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. 미국이 돈을 5% 더 풀 때 우리는요, 무려 23%를 더 풀었습니다. 돈을 찍어내는 스케일 자체가 달랐던 거죠. 이 23%라는 게 감이 잘 안 오시죠? 금액으로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. 지난 4년 동안 우리나라에 새로 풀린 돈이 자그마치 850조 원입니다. 850조요. 세상의 모든 흔해지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. 만약에 다이아몬드가 갑자기 길거리에 막 쏟아져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. 똑같습니다. 원화가 이렇게나 많이 풀렸으니 우리 돈이 흔해지면서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던 거죠. 이게 바로 약한 원화의 진짜 모습입니다. 자, 그럼 원인을 알았어요. 그럼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데 이 질문을 던져봐야죠. 지금 정부가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 있거든요. 그 선택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보겠습니다. 정부가 좋아, 환율을 잡겠다 하고 나섰다고 칩시다. 그럼 뭘 할 수 있을까요? 일단 우리가 비상금처럼 쌓아둔 달러, 즉 외환 보유고를 푸는 거예요. 달러를 팔아서 원화를 사들이는 거죠.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.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걸 보고 한국에 무슨 일 있나? 달러가 부족한가?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. 그럼 불안해서 돈을 빼가겠죠?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. 이 비유가 정말 딱 들어맞지 않나요? 외환 보유고는 말 그대로 나라의 쌀꽃간이에요. 여러분이 투자자라고 생각해 보세요. 내가 투자한 나라의 쌀꽃간이 바닥을 보이고 있어요. 아이고 밥 굶겠다 싶어서 얼른 쌀 빼서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겠어요. 똑같은 심리고죠.
그럼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. 아니, 그럼 그냥 미국처럼 금리 확 올리면 되잖아요. 왜 그걸 못해요? 아주 합리적인 질문이죠.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. 바로 우리나라의 아픈 손가락 가계부채 때문입니다. 지금도 대출 이자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, 하루하루 버티는 자영업자분들이 정말 많잖아요. 이 상황에서 금리를 올린다? 이건 환율 잡으려다 집안 기둥뿌리째 뽑는 격이 될 수 있는 거예요. 내수 경제가 완전히 얼어붙을 수도 있는 거죠. 자, 여기까지가 큰 그림이었습니다.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으로 돌아와야죠. 그래서 나는 뭘 해야 하는데? 나라 걱정, 정부 걱정도 중요하지만 결국 내 자산은 내가 지켜야 하는 거니까요. 우리 개인들을 위한 전략,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게다가 앞으로 20조 원 규모의 돈이 더 풀릴 예정이라고 합니다.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? 맞습니다.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이 큰 흐름이 단기간에 바뀌긴 어렵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정부가 어떻게 해주겠지 기다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. 스스로 대비해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예요. 이럴 때 필요한 전략을 해칭이라고 하는데요. 말이 좀 어렵죠? 쉽게 말해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비 올 것 같으면 우산 챙기잖아요. 원화 가치가 떨어질 것에 대비해서 내 자산을 지켜줄 우산을 미리 준비하는 것, 그게 바로 해칭입니다. 그럼 그 우산이 대체 뭐냐? 구체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시간이 지나도 가치를 지켜주는 똘똘한 실물 자산, 예를 들면 내 집 같은 거죠.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자산의 일부를 달러 자산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. 미국 주식이 대표적이겠죠. 원화 가치가 떨어져도 얘네들이 내 자산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해줄 겁니다. 자, 오늘 긴 이야기 나눴는데요.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. 지금 와서 이게 누구 탓이냐, 앞으로 어떻게 될까 불안해하는 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. 중요한 건 이 거대한 흐름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, 바로 이겁니다.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만이 이 변화의 시대에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길일 겁니다.